실력 있는 의사에게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는 절대 자연적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치료는 복잡 치료되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빨리 회복을,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항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십니까,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치료 사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라디오 DJ가 사연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특히나 치료편 얘기를 할 때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먹먹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질 스토리는 힘들었고 수술했고 너무 편안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치료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30대 영어 사원으로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분이셨어요. 특히나 밤에는 회식이 많으시고 접대가 많으셔서 기름진 식사, 음주도 잦고, 식사도 그렇지만 수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규칙한 그런 생활 습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사실 치료가 항문 농양이 음주랑 설사랑 연관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리고 항문이 아프고 열도 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로 그냥 감기 몸살로 온 게 아니라 바로 항문 통증이랑 열로 증상이 있어서 바로 항문외과에 오셨죠. 그리고 항문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단순한 항문 농양이 아니고 단순 치료도 아니고 복잡 치료였습니다. 복잡 치료는 치료가 복잡하다는 거죠. 치료는 염증이 생겨서 길을 만들면서 옆으로 번지는 질환인데, 그 길이 단순하거나 하나거나 이러면은 단순 치료인데, 가지를 치기 시작해서 가지치기해서 막 옆으로 번지고 뻗고 두 개가 되고 여러 개가 생기고 이런 걸 복잡 치료였거든요. 심하다는 거죠. 그런 그 치료기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재발도 잘 하는, 정말 복잡합니다. 장편외과의 치료 때문에 많이 오시고 수술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복잡 치료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말 대장암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입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도 오래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희도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냐하면 그분의 앞으로의 치료 예후를 저는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치료는 복잡 치료되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사실은 처음에 오셔서 저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대장암 전문병원의 진료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저희 병원 다시 오셨고, 그 회복 과정은 저희 병원에서 계속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요. 수술만 하고 오셔서 저희 병원에 쭉 다니셨는데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병원에도 복잡 치료로 많이 들어오시고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복잡 치료로 잘 회복되십니다. 복잡 치료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빠른 치료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분께도 진심을 담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와주셔서 고맙수다. 복삭소가수다. 영업사원이셨던 분은 항상 바쁘셔가지고요, 식사도 제때 못하고 회식도 자꾸 술자리도 잦아서 술 드시고 나서 항상 집에 가시면 설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너무 힘드셨더랬어요. 술 드시면 설사하는 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술도 그렇지만 드실 때 같이 드시는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필요해요. 그냥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시지 마시고, 진짜로 그러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술이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는 과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참지 말고 바로바로 가시고, 물도 좀 잘 드시고, 변비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일, 야채, 식이섬유도 좀 챙겨 드시고, 가급적이면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 좀 피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항문이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대수롭게 넘기지 않고 바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도 과음하시고 나서 새벽 3시에 막 오한이 들고 한기 들고 항문 쪽이 욱신거리면서 아프고 그러셔서 오셨더랬어요. 너무 힘드셨대요. 막 식은땀도 나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수원에서 제일 먼저 진료를 시작하는 장편외과에 오셨습니다. 진찰했고 항문 초음파 검사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는데요, 마음 아프게도 이분은 복잡 치료였습니다. 염증의 길이, 고름의 길이 퍼져서 여러 군데의 길을 만든 복잡 치료였던 거죠. 약간 억울해 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자기는 진행이 되는 건지 억울해 하셨거든요. 남들은 그냥 단순 치료라고 하는데 왜 나는 진단대부터 왜 복잡 치료였느냐,
되게 당황해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밤새 인터넷 검색했는데 그냥 학문 농량인 것 같아서 배농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근데 경과는요,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다행히 간단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처럼 처음 진단 당시부터 복잡치료로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복잡치료는 아무래도 단순 치료에 비해서 수술 범위도 크고 회복 기간도 길고 그리고 관략근 손상도 단순 치료보다는 조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께는 제가 시통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통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시통법은 뭐냐면 고름은 다 제거하고요. 염증은 다 제거하고 그 치료 길에다가 배액관이라고 보통 설명드리면 시톤이라는 그 배액관을 걸쳐 놓는 겁니다.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짧으면 2주, 3주, 보통은 4주에서 6주, 길면 좀 더. 그러면 새살이 차오르면서 염증이 빠지고 새살이 차오르면서 길이 명확해집니다. 치료 길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치료 길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염증이 빠진 상태에서 길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짧아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관략근이 적게 다치는 거죠. 시통법이 유용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일단 복잡치료 또는 관략근이 좀 약한 경우, 여성의 전방치료, 재발성 치료 등등.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시통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제가 아는 원장님들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치료 절개술을 시행하는 의사쌤도 계십니다. 조금 수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옛날에는 몇 가지 수술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그 수술 방법이 하는 의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의사들마다 수술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은 복잡치료라서 시통법 했고요. 시통법의 장점은 관략근이 좀 적게 다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2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톤법 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팅 시톤이라고 쪼이면서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시톤법도 있고 루즈 시톤이라고 걸쳐놨다가 나중에 빼는 방법도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고요. 저는 루즈 시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복잡치료라 회복이 쉽지 않았지만 잘 따라와 주셨고 또 잘 관리해 주셔서 다행히 아주 잘 회복이 되시는 복잡치료도 많으십니다. 사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너무 심해서 정말 대장암 전문병원까지 가셔야 되는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수술도 더 간단하고 회복도 좋고 합병증도 좀 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치료란 병이 워낙 흔하지는 않아서 진단도 어렵고 정확하게 치료랑 치액과 감변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다 싶고 항문이 좀 아프다, 붓는다, 열감이 생긴다, 으슬으슬 한기가 든다, 분비물이 나온다, 피가 나온다, 아프다, 빨개진다, 발적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항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문은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항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일 한 번에서 3번씩 이렇게 칫솔질 하잖아요. 항문도 좀 자욕도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복잡치료 얘기 이번 사연에서 했는데요. 단순 치료와는 다릅니다. 치료의 길이, 위치, 개수, 관략근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절대 자연적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바로 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률을 최소화하고 관략근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실력 있는 의사에게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회복돼 주신 장편한 외과에 내원하셨던 수많은 복잡치료 환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수다의 복삭소 가수다.